예,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 오늘은 제 소방시설 기계 부분의 강의를 4시간 하겠습니다. 첫 시간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강의의 순서는 종류, 준비작동 시 스프링클러의 종류, 점검 방법, 배관 누설 현상, 헌팅, 습격작용, 이런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는 우리나라 하자연전 기준에서는 5가지로 현재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스프링클러 설비를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전에 선진국에서 개발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스란히 도입해서 쓰고 있고, 크게 진화 발전된 부분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류도 좀 저쪽에서는 준비작동식도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도 또 세세하게 분류돼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준비작동식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습식은 유수금지 장치로는 이 알람 밸브를 사용하고 1차측과 2차측에는 가압수가 들어있고 압력이 있는 물이 들어있고 폐쇄형 헤드지요. 감지기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화재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되면은 개방된 헤드로 이래 방수가 돼서 불을 끄는 설비죠. 보압식 스프링클러는 이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화재안전 기준에 도입됐죠. 이게 또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개발한 것처럼 생각돼요. 왜 갑자기 그러면 40-50년 동안 이런 설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 들어왔나? 예전에, 아주 예전에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압식 스프링클러는 프리액션 밸브 또는 더블 인트록 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그리고 2차측에는 이렇게 하얗게 표현되어 있지만 물이 들어있습니다. 부압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있는 배관을 진공 펌프가 흡입을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압력이 물이 들어있고, 감지기도 교차로가 아니고 일례로입니다. 일례로. 그러면 감지기가 작동하고 폐쇄형 헤드가 열에 의해서 개방이 되면은 그때 이제 프리액션 밸브가 열려서 이동되는 겁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1차측에는 프리액션 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의 공기가 들어있죠. 그리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고, 이 프리액션 밸브를 작동하는 시스템이 감지기를 교차회로 사용해서 감지기 A회로, B회로까지 작동되어야 수신기의 신호를 받고 프리액션 밸브를 열어줍니다. 근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앞에 보압식 스프링클러도 어째 보면 이 준비작동식의 하나의 종류인데, 아마 다음에는 화재안전 기준을 좀 수정시켜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식 스프링클러는 드라이 밸브를 설치하고, 이 유수금지 장치 드라이 밸브입니다. 1차 측에는 가압수가 들어있고 2차 측에는 공기가 들어있는데 플러스 압력의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플러스 압력의 공기가 뭐냐 하면은 에어 컴프레셔가
공기를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폐시형 헤드를 사용하고 화재이열에 의해서 감지기 없는 시스템이죠. 화재이열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되면은 이 이제 압축되어 있던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드라이밸브 안의 클래프의 물과 공기의 압력 균형이 깨져서 클래프가 상승되고 물이 위로 진행되면서 열린 헤드로 방수되는 거죠. 일제 살수식은 이 일제 개방 밸브를 기점으로 1차 측에는 가압수, 2차 측에는 그 대기의 공기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헤드죠. 감지기가 교차로 작동되면은 일제 개방 밸브를 열어주면은 모든 헤드로 일제히 살수된다. 일제히 그 소나기처럼 물이 쏟아진다는 거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의 종류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죠. 마지막 시간에 전기저장시설 화재 안전 기준이 한 2달 전에 만들어졌죠. 거기에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종류 중에 습식과 준비작동식만 설치하라. 준비작동식 중에도 더블 인트럭 발브, 인터락이라고 그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더블 인트락 시스템은 쓰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면 더블 인트락 시스템이 뭐다 하는 걸 용어 정의를 간단히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스프링클러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더블 인트락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습식, 준비작동식, 건식, 일체살수식의 기동 방식이니 화재 안전 기준 세세히 지금 마련되어 있잖아요. 더블 인트락 시스템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 기준을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상세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만들면서 한 번 더 이제 담당자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으면은 어차피 이런 이제 시스템이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해가 쓰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노출시켜 가지고 준비작동 스프링클러의 종류는 이런 세 가지 화재 안전 기준을 다 만들어 가지고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류를 설명해 드리면은 전기저장시설 또 가지고 나오네요. 이게 2월 25일 날 제정됐습니다. 2조의 정의를 보면은 준비작동시 중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가 모두 작동되는 경우에 개방되는 방식이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준비작동시 스프링클러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싱글 인트럭 방식은 하나의 작동 신호에 의해서 시스템이 작동되는 겁니다. 하나의 작동 신호에 의해서 프레익션 밸브가 열린다는 거죠. 이건 이제 화재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식과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화재 감지기 사용하는 것은 일례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체를 사용하죠. 우리 감지기 사용하는 것은 싱글 인트로 방식이 아닙니다. 감지기 한 개만 작동되게 하는 것이 싱글 인트로 방식인데, 이 폐쇄형 헤드 기동 방식, 이거는 더더욱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포헤드 설비, 물분무 설비에는 화재 안전 기준에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 안전 기준을 만들면 간단합니다. 포헤드 방식 또는 물분무의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 방식의 세세한 화재 안전 기준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거의 가져오면 됩니다. 싱글 인트로 방식을 이제 그림을 한번 표현하면은, 감지기가, 우리는 이제 교차로 방식인데 단일 회로입니다. 감지기 한 개만 작동되면은 바로 프레익션 밸브가 열려서 작동되는 거고,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포헤더 설비에 현장에 주로 이런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렉션 밸브를 여는 개방용 헤드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이 스프링클러 헤드보다는 먼저 개방되게,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그 헤드가 열리는 헤드를 프렉션 밸브를 작동하는 이 중간 챔버실에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포헤더 설비나 물분 설비의 일체 개방 밸브에 이제 그 배관을 연결해 가지고 작동용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거든요. 오늘 3시간째인지 포수 아슬비에 또 잠시 현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건 싱글 인트로 방식이고, 더블 인트로 방식은 두 가지 신호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감지기의 작동과 화재 감지용 헤드가 열리는 방식과, 그리고 감지기 작동과 헤드가 열리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또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논 인트로 방식은 감지기나 작동용 헤드 중 어느 하나가 작동되면은 프렉션 밸브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더블 인트로 방식 중에 좀 전에 싱글 인트로 방식에 이 패싱 헤드 기동 방식만 있고, 이 감지기는 없었죠, 그 시스템은. 그러면 감지기도 작동하고 패싱 헤드도 작동하면은 프렉션 밸브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더블 인트로 방식은 우리가 이 부합식 있죠. 부합식 스프링클러가 이겁니다. 여기에 1차측 가압수, 2차측에는 부합의 물이 들어있는데 헤드가 열리고 감지기에 작동되고, 근데 우리 부합식 스프링클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강의 처음에 부합식 스프링클러가 준비 작동식의 하나의 종류고, 그쪽에 이제 분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합식 스프링클러가 더블 인트로 방식이 이 두 가지 중에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없네요. 논 인트로 방식은 이걸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감지기가 작동돼도 프렉션 밸브가 열리고, 이 기동용 헤드가 열려도 프렉션 밸브가 열리는 겁니다. 더블 인트로는 두 개 다 작동돼야 되는 거고, 스프링클러의 점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섭식 스프링클러는 우리가 점검 간단하죠. 그 시험 밸브를 개방하고 작동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방수 압력과 방수량을 측정하고 경보를 울리는지, 수신반에서는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되고, 배관에 압력이 빠지면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험 밸브를 닫고 수증기 복구 스위치를 누르면 되겠죠. 시험 장치의 위치를 개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습식과 건식을 사용한 설비와 부합식을 사용할 시험 장치는 이제 세 가지죠. 습식, 건식, 부합식은 시험 장치를 설치하는데, 습식과 부합식은 2차측 배관에 연결해도 된다 이렇게 완화시키고, 건식은 가지 배관의 끝에 연결하라. 요거는 이제 개정 전과 같죠. 요걸 이제 완화시켰습니다. 다른 내용 같죠. 그러면 습식과 부합식은 그 가지 배관의 끝이 아닌 그냥 2차측 배관에 연결해도 된다. 이건 제 추측에는 이렇습니다. 알람 밸브를 생산하면서 회사에서
우리 제품 다른 회사보다 더 좋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오래전에 알람밸브 여기서 시험할 수 있는 배관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사이트 글라스라 했습니다. 사이트 글라스 이제 보이는 거죠. 사이트 글라스를 만들어 여기서도 시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선 소방서에서는 이 알람밸브를 설치해도 가지배관의 끝에 시험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화재안전 기준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알람밸브의 작동은 분당 80리터의 유수가 흘러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80이 아니라 분당 200리터고 막 이러면 압력 스위치는 잘 작동하겠죠. 그러니까 가시배관의 끝에 설치해가지고 화재가 나서 헤드가 한 개의 개방된 그 조건으로 테스트해서 이 유수 경보가 잘 울리는지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 개방하면은 압력 스위치는 작동 잘 하겠죠. 그러니까 부정을 했는데, 이제 이 알람밸브를 만드는 회사에서의 그 압력 단체로서의 기능을 했는지 이렇게 이제 시험 위치를 개정했습니다. 근데 바람직하지 않죠. 습식이나 부합식은 이 유수금지 장치 여기에서 물을 배수해서 이 유수금지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건 맞지 않죠. 왜 그러냐면 작동은 잘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가시배관의 끝에 가장 방수 압력과 방수량이 적게 나오는 데를 헤드 한 개가 개방된 조건으로 하는 것이 가시배관의 끝에서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다시 이제 제자리로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알람밸브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습식 스프링클러에 이제 가지배관이 이제 생략되죠. 2차측 배관의 시험 밸브를 개방하면서 방수 압력과 방수량을 계산합니다. 근데 피토 게이지로 방수 압력을 측정하는데 1kg/제곱센티미터. 우리 하전 기준은 0.1 메가파스칼이죠.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방수량 계산은 피토 게이지가 킬로그램으로 표현된 피토 게이지는 1kg의 방수 압력이 측정됐다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압력 1을 대입하면은 81.91리터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피토 게이지가 메가파스칼인 것은 여기는 이제 0.1 메가파스칼이죠. 그러면 계산하면은 이 계산 내용이 없네요. 계산하면 거의 82리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이렇게 틀립니다. 메가파스칼 때는 2.086 D자성 루트 P의 공식을 적용합니다. 피토 게이지를 측정할 때도 우리가 이제 가지배관이죠. 시험배관의 가지배관,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가지배관이 아니고 알람밸브에서도 바로 거기에 하니까. 근데 여기 배관의 끝에 헤드를 끼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관을 그냥 하면은 구경이 커서 방수량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도 헤드의 오리피스, 이 헤드의 오리피스죠. 헤드 끼워가지고 이제 구경을 헤드가 있는 것처럼 방수량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사판과 프레임을 제거하고 요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 화전 기준을 이렇게도 해도 되는데 문제는 P2 게이지를 이렇게 측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이 여기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이 P2 게이지의 측정 값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측정 위치는 이 헤드의 구경이 11.2mm인가 그렇거든요. 그거의 2분의 1 위치 5.7 정도에 되는 요 위치에 P2 게이지를 대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작동 스프링클러의 점검 방법을 보면은 2차 측계 밸브를 닫습니다. 그리고 배수 밸브를 개방을 합니다. 다음에 작동 시험을 하죠. 작동 시험을 할 때 감지기를 교차로 작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은 감지기를 교차로 해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에 작동하지 수동 조작함 스위치를 누르고 수신기에서 작동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정상적인 점검은 감지기를 교차로 작동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감지기를 교차로 작동해서 작동 확인 내용은 전동 밸브가 작동해서 다이아 흐름이 열리는지, 경보가 울리는지, 표시등이 켜지는지,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복구는 1차 측계 밸브를 닫고 수신기의 복구 버튼을 꼭 눌러야 됩니다. 누르지 않으면은 전동 밸브가 핸들을 돌려도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배수가 끝나오는 배수 밸브를 닫고 전동 밸브를 수동으로 복구하고 급수 밸브를 열 중간 챔버실에 급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이 다 되면은 2차 측계 밸브를 열면 됩니다. 자, 이거 평소에 이제 이 상태로 다이아 흐름이 닫혀 있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측계 밸브를 닫고 배수 밸브를 열고 감지기를 교체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동 밸브가 열려 가지고 다이아 흐름이 쪽을 밀리면서 이제 쪽으로 물이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은 이제 작동되는지 확인 내용은 전동 밸브가 열렸는지, 다이아 흐름이나 또는 클래프가 열렸는지, 그리고 수신기에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됐는지,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복구 2차 측 밸브를 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수되면은 배수 밸브도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신기에 복구 버튼을 누르고 전동 밸브를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 챔버실에 물을 넣습니다. 이 밸브를 열어서. 그러면 이제 복구가 다 됐죠. 그리고 이제 1차 측, 2차 측 밸브를 열어버리면 복구가 끝납니다. 이건 이제 클래프 형식인데 요즘 전부 클래프 형식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이아 흐름형은 마찰 손실이 너무 커서 클래프 형식만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점검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측계 밸브를 닫고 배수 밸브를 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 교체로 작동되면은 감지기를 교체로 작동시키면은 이렇게 전동 밸브가 핸들이 돌아갔죠. 열리고 클래프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확인할 내용은 전동 밸브가 작동되는지, 클래프가 열렸는지, 수신반의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됐는지, 펌프는 자동으로 기동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구는 이제 수신반에 가서 복구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측계 밸브를 닫고, 다음에 이 전동 밸브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중간 챔버실의 보급수 밸브를 열어서
이 물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복구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1차측, 2차측 개폐 밸브를 열어주면은 끝납니다. 건시 스프링클러 설비는 자, 이 드라이 밸브는 생산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됩니다. 현장에 있는 것은 한 20년 된 거겠죠. 그 부분을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지금은 저압 드라이 밸브를 이제 그냥 드라이 밸브로 불러야 되겠죠. 예전에 건식 밸브와 차별하기 위해서 저압이라는 용어를 붙였지만, 이것도 생산을 원활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서는 건식 스프링클러를 거의 설치하지 않습니다. 가끔 설치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평소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는가 봅니다. 자꾸 작동이 되고, 그래서 이거의 점검 방법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스캡 밸브를 닫습니다. 다음에 이제 작동 시험을 하죠. 이건 그 말단 시험 밸브를 2차 스캡 밸브를 닫았으니 말단 시험 밸브를 열 수 없죠. 드라이 밸브의 테스트 밸브를 개방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빠져나가죠. 그러면 클리퍼가 당연히 이렇게 상승이 되겠죠. 이 공기를 뺐으니까 물의 압력이 높으니까 올라가겠죠. 이 액추레이터가 작동되고 레치와 걸쇠가 풀려서 클래퍼가 상승돼 버립니다. 작동 확인은 유수금지 장치 압력 스위치가 작동돼서 유수 경보가 울리는지, 수신기의 표시등은 점등되는지, 펌프가 작동되는지. 복구는 이제 1차 직계 밸브를 닫고 다음에 이제 배수 밸브를 열어서 배수를 시키죠. 다 생략이 됐네요. 1차 직계 밸브를 닫고 배수 밸브로 배수되면은 이제 레치를 통해서 클래프를 제자리에 올려놓고 여기에서 이제 액추에이터에 또는 중간 챔버실에 물을 넣어가지고 복구되면은 1, 2차측 밸브를 열어버리면 복구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배관의 압력 누설 현상으로 주펌프, 충합펌프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작동하는 현상을 여러분들 현장에서 점검 가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초 간격 또는 2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자꾸 주기적으로 작동이 충합펌프나 주펌프가 작동된다고 관계자들이 하소연을 하는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현장을 관계자들이 이제 대응을 못하고 그 제압안에 이제 그 펌프의 작동을 끄는 현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뭐 하루 이틀 한 달 계속 작동되니까 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꺼버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은 간략히 조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관의 압력이 빠진다는 거죠. 압력이 많이 빠지면은 5초 간격으로, 또 적당한 압력이 빠지고 있으면 2분, 또 아주 미세하게 빠지면 10분 후에 또 작동하고 10분 후에 또 작동하고 하겠죠. 그 현상이 이제 이런 현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옥상 수조의 주배관에 연결되는 배관의 체크 밸브의 고장. 이렇습니다. 이 체크 밸브가 이쪽으로 이제 아주 미세하게 역류하는 현상. 그러니까 클래프의 이 체크 밸브의 이제 그 시트에 그 이물질이 끼었다든지 뭐 어쨌든 교체해야 되는 이 체크 밸브는 미세하게 역류하고 있다면은 배관의 압력이 빠지면은 이렇게 충합 펌프나 주펌프가 돌아서 압력을 채웠다가 다시 또 빠지고 있으면은 또 돌고 가겠죠. 그리고 이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가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을 때, 요렇게 물이 빠지고 있을 때, 이런 때도 이게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많이 열렸을 때 물소리가 나죠. 그리고 송수구 여기도 체크 밸브가 있는데 미세하게 역류하고 있으면은 오토 드립 밸브 보이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물이 빠지면은 또 펌프가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알람 밸브에 설치된 배수 밸브가 조금 열려 물이 누수되고 있을 때 이 배수 밸브도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태거든 그렇지만은 이 배수 라인이 그냥 수조라 연결된다든지 하면은 배수가 되는지도 보이지 않거든요. 아주 이제 소량으로 되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시험 밸브가 조금 열려 누수가 되고 있을 때 배관의 누수 현상, 압력 챔버의 배수 밸브의 미세한 개방 누수, 이런 현상입니다. 헌팅 현상. 헌팅은 사냥이죠. 우리가 이제 짐승을 이 총으로 쏘는 걸 사냥이라 하죠. 이건 이제 주펌프의 작동과 전시가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나는 상황. 좀 전의 현상과는 다르게 탕탕탕탕 이 뭡니까? 1초 또는 0.5초 만에 한 번씩 탕탕탕탕 합니다. 이제 펌프가 1초 간격으로 돌았다가 스탑, 돌았다가 스탑, 0.5초 간격으로 돌았다 스탑, 또는 2초 간격으로 돌았다가 스탑 합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압력 스위치의 스탑점과 펌프의 정지점과 정지 압력과 작동 압력이 물의 출렁임으로 인해서 여기에 압력에 도달했다가 또 여기에 압력이 도달했다. 펌프가 0.5초 돌아도 윙 하도 실제 물은 퍼올리는 현상은 하나도 없고 출렁임으로 압력이 여기 왔다가 또 펌프가 스탑하면은 압력이 여기 왔다가 펌프가 스탑을 하면 다시 여기 오고 또 펌프가 윙 하고 출렁이면은 여기 이 압력이 왔다. 그러니까 펌프가 돌아도 물의 흡입은 없고 압력 변화만 일이 있어 가지고 이 작동 압력과 정지 압력의 물의 압력 전달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개선 조치 방법으로는 기동용 개폐 상치에 전달하는 압력과 배관 전체 전달 압력이 같아지도록 배관의 저항을 크도록 조절한다. 기동 연결한 배관의 개폐 밸브 개방률을 적게 한다. 기동용 개폐 장치에 연결한 배관의 구경이 작은 것을 설치한다. 압력 스위치 압력 전달의 배관의 길이를 길게 하여 느리게 한다. 작은 홀 있는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이겁니다. 이 그림이 없네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자, 펌프가 있고 이 압력 챔버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펌프가 이렇게 물을 흡입을 안 해도 윙하면서 물이 출렁임이죠. 이쪽 멀리까지 배관의 압력까지는 전달하는데 여기는 빨리 전달되어 버립니다. 압력 스위치에. 우리가 펌핑도 안 하고 잠시 출렁이 있는데도 정지 압력, 또 출렁임의 현상이 끝나면은 기동 압력,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배관의 길이를 길게 한다든지 배관의 구경을 가늘은 걸 해서 압력 전달을 여기 펌프의 작동에 압력 전달을 느리게 한다든지 이 밸브를 좀 한 개방률을 한 50%로 해서 좀 닫아줘서 압력 전달이 천천히 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면 됩니다.
습격작용. 이건 이제 배관의 물의 압력이 망치로 치는 것처럼 배관 내 유추가 흐르고 있을 때 펌프의 정지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체의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변하여 유체의 고압이 발생하고 유속이 급변하여 압력 변화를 가져와 압력파가 배관의 벽면을 때리는 현상입니다. 망치로 때리는 땅땅땅땅 하죠. 발생 원인은 펌프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이게 이제 버터플라이 밸브일 때는 그렇죠. 막 1초나 0.5초 만에 닫아볼 때는 그런 현상이 있겠죠. 배관의 정상 운전 시 유체의 압력 변동이 있는 경우, 습격 방지기가 고장나거나 설치 안 된 경우, 배관의 굴곡이 심한 경우, 그러니까 직선 배관은 이런 습격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압력 첨부에 공기가 안 들어있는 경우, 이 망치로 땅땅땅 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배관의 광경을 크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의 유속을 낮게 하고 펌프의 플라이에서의 급변속을 방지하고 습격 방지기를 설치하고. 근데 습격 방지기 설치는 화재안전 기준에는 습격 방지기를 설치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습격 현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그 습격 방지기를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죠. 관행적으로 이제 습격 방지를 설치하는 위치는 배관의 압력을 그 습격 현상이 일어나기 압력을 흡수하기 적합한 장소가 배관의 직선 부분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펌프실의 주펌프의 수지 끝, 중압 펌프, 그리고 펌프실에도 수평 배관의 끝, 그리고 수직 배관의 끝, 유수금지 장치의 수직의 끝 부분, 교차 배관이나 수평 조행 배관의 끝. 그럼 이제 우리가 기사 시험이나 관리사 시험에서도 습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를 다섯 개의 장소를 쓰라. 그럼 이제 주로 이렇게 쓰죠. 그런데 습격 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서 그 설계가 잘못됐다, 공사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화재안전 기준은 습격 방지기 설치하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면 습격 방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습격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주 정상적입니다. 습격 방지기를 설치 안 해서 문제다, 이건 말할 수가 없죠. 습격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는 거죠. 습격 방지기를 설치했는데도 습격 현상이 일어난다. 습격 방지기를 더 많이 설치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첫 시간 수업을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저는 충청학교에서 영상 강의실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대면 강의를 하면은 질문도 하고 서로 이제 눈빛 교환도 하면 좋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